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텝 3 학생부 중심 전형 두 가지 전형이 있죠.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대비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설명하면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유리한 전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또 복잡한 전형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그 앞 시간에 했던 스텝 2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좀 더 쉽게 학생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내신 등급 급간별로 어떤 전형이 유리한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학 입시 전형 하면은 이제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전형에서 얼만큼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가, 이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수시와 정시, 그리고 수시 안에서의 여러 전형 중에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집 인원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2021년 올해 입시죠. 이제 아시죠? 2021년이 왜 지금 2020년인데 왜 자꾸 2021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낭만을 누리는 그 시기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에 입학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1 입시라고 하죠. 크게 이제 수시와 정시, 이 정도 이제 비율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수시를 많이 뽑는다, 이렇게 알고 있고, 정시를 수시에 비해서 적게 뽑는다,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으신데요. 수시 안에서도 구분이 됩니다.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 수시 안에서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학생부 교과가 전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2.3%나 됩니다. 전년도에는 42.4%였는데 올해 0.1%가 감소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서 여러 활동, 동아리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독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했던 그 수많은 활동들은 다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비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방법이자 과정이었죠. 그러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보시면은 전체 모집 인원의 24.8%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학교 활동 강조하고 학생부 종합 강조하셨는데 왜 교과 전형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선생님들은 종합 전형을 강조하셨을까?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42.3%라는 뜻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국적으로는 24.8%이긴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 그리고 지방 소재 대학들 중에서는 지방 국립대학들, 학생들 인기가 좋은 학교들이죠. 이런 인기가 좋은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들에서 학생부 종합을 실시하고 있고, 교과는 그 외의 학교들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이 적어 보이지만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 내에서는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논술이 있고,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가 나머지 이제 23%를 선발하는데 수능 중심으로 대체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정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은 있습니다. 아주 적게 있죠. 0.1% 정도 있는데 이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전형을 크게 보면 수시와 정시, 수시 안에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아실 수 있을 거고, 오늘은 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다음 단계에서 논술이라든가 실기 전형 같은 거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복습이자 또 이 방송부터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좀 더 설명을 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뭐냐? 정의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학생부 교과는 그냥 내신 성적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잖아요. 우리 그것을 갖다가 석차 등급이라고 하는데 석차 등급의 평균, 그걸 이제 내신 성적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 다시 말해 석차 등급 평균을 전체 선발할 때 사용하는 이제 점수가 있어요. 총점이라고 하는데요. 입시 총점 가운데 50% 이상을 정량적으로, 정량이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반영하는 전형이다. 그럼 정량이라는 거, 숫자라는 거, 다시 말해 1.1등급과 1.2등급이 있으면 둘 다 굉장히 잘한 학생들이죠. 하지만 정량적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1.1등급이 1.2등급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수치화된 객관적 자료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그것을 정량적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요. 그럼 한번 이런 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교과 100% 반영 전형, 무슨 전형일까요? 교과 전형이죠. 50% 이상이니까. 교과는 80%가 들어가고 출결 점수가 들어가는 대학도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전형일까요? 역시 교과 전형이죠. 왜? 50% 이상 교과 성적이 정량적으로 반영되니까. 그 다음에 교과 60에 면접 40. 애매하네요. 면접이 이렇게 면접 비중이 엄청 크니까. 하지만 역시 교과가 5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교과 전형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교과 60에 적성 40. 적성이 무려 40%. 적성 전형은 적성고사 성적에 의해서 합불이 결정되지 않나요? 맞는 말입니다.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 성적이 60% 이상 반영되기 때문에 역시 교과 전형이고요. 이건 제가 스텝 2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요것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스텝 2를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과 40에 서류 20에 면접 40. 이렇게 되니까 애매하네요. 교과가 40% 이하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고요. 역시 교과 40에 논술 60으로 선발하는 전형. 이건 역시 교과가 50%가 안 되기 때문에 논술 비중이 크죠? 논술 전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 전형의 정의를 내려봤고요. 그럼 교과 전형의 특징은 뭐냐? 교과 전형의 특징은 굉장히 단순하죠. 왜? 내신 성적. 내신이 좋으면 좋은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주 단순한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좀 복잡합니다. 왜? 앞서서 보시면 이런 교과 외에 출결, 면접, 적성 이렇게 다른 요소들을 결합해가지고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교과 성적만 갖고 100%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건다든지 면접해서 확인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200여 개의 대학, 4년제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들마다 조금씩 이 교과 전형을 다르게 운영을 해요. 어떤 대학은 면접이 들어가고, 근데 면접이 들어가는데 20%가 들어가고 30%가 들어가고 이렇게 퍼센트가 또 달라지면서 반영되기 때문에 의외로 조합이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쉬워요. 왜? 전년도 선배들의 합격선을 보고 저 정도 학생들이 합격하니까 내 성적이면 합격이 가능하겠구나 예측해 보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예측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전형을 보통 조금 안정 전형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수시 6개 지원을 할 때 꼭 들어가고 싶은 학과나 대학이 있으면은 내 내신 성적을 이용해서 자소서 쓰는 것도 힘들고 면접하는 것도 귀찮고 이러니까 그냥 교과 성적으로 확 지원해서 꼭 합격해야지 이런 전형으로 활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학생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신 있게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내신이 낮은 학생들은 애초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 지원한 학생들이
중복해서 여러 대학에 중복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복 합격을 하게 되면은 다 다닐 수 없잖아요. 내가 A 대학도 좋고 B 대학도 좋다고 해서 내가 두 대학을 다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군데만 등록을 하죠. 그러면 한 군데 등록했으니까 나머지 한 군데에서는 충원 합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충원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전형이고요.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했을 때는 최초 합해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좀 예비 번호를 받고 또 예비 번호가 좀 너무 뒤라고 해도 좀 기다려 보면은 추가 합격을 해가지고 자신에게까지 기회가 올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이제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의 유형 대학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거 스텝 2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복습하는 차원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 100%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100% 전형 또는 이제 거기에 출결 봉사가 포함되기도 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양대, 세종대, 명지대, 광운대 같은 경우가 있고요. 이 대학들은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 밑에를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교과 100%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통과가 돼야만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능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해야 되겠죠. 국민대, 중앙대, 시립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이 있습니다. 이들 대학의 합격선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교과 플러스 적성 전형이 있죠. 가천대, 삼육대, 서경대, 한성대, 수원대, 한신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 플러스 면접을 보는 대학. 이런 대학은요.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지면에 사실 교과 100%하고 교과 면접형하고는 사실 이 지면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료를 좀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 책자로도 나와 있고 대학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자료 꼭 확인해 보시는데요. 대표적인 대학 대진대, 명지대 면접형, 신한대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장 추천 형태를 띠는 교과 전형이 있어요. 많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온 대학이 전부입니다. 4개 대학.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교과 60% 반영을 하죠. 그다음에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1단계에서 교과 성적으로 2배수를 뽑은 다음에 그 학생들만 대상으로 면접을 한 다음에 다시 수능 최저까지 거는 아주 좀 복잡한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 내신과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고요. 중앙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여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적 성격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과 서류 평가 성적이 합산돼서 선발하는 4개 전형이 있는데 여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여기 나중에 우리 지원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여기 보고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네. 한번 내가 지원해 봐야지 하고 덜컥 지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그 대학에 추천했습니다라고 그 명단이 가요. 그 명단에 일치한 학생들만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대학들입니다. 그러면 지원 가는 어떤 성적대를 대략 알아볼게요. 대략. 구체적인 건 뒤에 가서 알아보고 이번에 대략 알아볼게요.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치르는 시험이 뭡니까? 바로 수능이죠. 수능. 2021년 수능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볼까요? 지금 2002년생들이 올해 수능 보는 학생들인데요. 2002년생들이 2001년생들에 비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00년생에 비해서는 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줄어든 비율을 대략 하면은 2000년과 2002년생은 한 12, 3만 명 차이가 나고요. 2001년생과 2002년생도 한 6, 7만 명 정도 그 인구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볼 수 있는 학생도 그만큼 줄어들었겠죠.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이제 예측하는 공식이 있긴 해요. 근데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 공식을 대략적으로 활용해 보면은 올해
수능은 한 40만 명 정도가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들, 올해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한 40만 명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가운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얼마나 뽑느냐? 아까 보셨죠? 14만 6,924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40만 명, 대략 40만 명 중에 한 14만 명 정도가, 그럼 15만 명으로 보셔도 되겠죠? 한 15만 명 정도를 뽑는 거니까 경쟁률로 따지면 한 2.7대 1, 몇 등, 40만 명 중에 몇 등 정도를 해야만 교과 전형의 끝자락에도 갈 수 있을까 보니까 대략 한 상위 36%까지 합격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이제 경쟁률도 있고 또 지원할 때 이제 선호하는 대학,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합격선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체로 보면 한 36%가 된다. 그러면 요것을 내신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각 학교당 한 4등급대 학생들까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겠죠. 물론 이건 서울권 대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 대학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 중에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몇 명쯤 선발하는가 보니까 약 3만 3천 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40만 명 중에 대략 8% 정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내신으로 환산하면은 한 2등급대.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서울권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은 대략 한 2등급대 정도 학생들이 도전을 해야만 합격 가능성이 좀 생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그 밖에 변수에 의해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한 4등급대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많이 합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진짠가 확인해 봐야죠. 요즘 학생들이 근거가 없으면 아주 너무 똘똘하잖아요. 그래서 근거가 없으면 안 믿는 경향들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죠. 학생들 가고 싶은 대학들 이렇게 쫙 있습니다. 보시면 광운대 합격률을 보기 전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과 전형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충원율이 중복 합격이 많아서 충원율이 높고 그다음에 합격선은 2등급대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경쟁률이 지금 10대 1이 넘는 데가 시립대 하나만 지금 10대 1이 넘네요. 나머지는 다 경쟁률이 10대 1이 안 됩니다. 논술 전형이 막 30대 1, 40대 1, 뭐 심하게는 의대 논술 같은 경우 200대 1, 300대 1까지 가는 걸 봤을 때 경쟁률이 상당히 낮죠. 충원율은 상당히 높아요. 보시면 뽑은 학생, 광운대 같은 경우 보니까 뽑았던 학생들이 다 등록을 안 하고 나가고 다시 그 숫자만큼을 또 뽑았고 그것도 역시 또 한 번 돌아서 한 바퀴 반 정도 도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대체적으로 충원율이 높습니다. 한양대는 뭐 3배수까지 도네요. 합격선을 보니까 뭐 최고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최저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최저는 그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셔야 될 게 바로 평균입니다. 평균을 보니까 광운대 국민대 2등급대가 합격을 했고요. 서울교대 굉장하죠. 1.1등급대. 그다음에 숙명여대 2등급대, 한양대 수능 최저 없는 학생들이 아주 선호하는 이 한양대는 한 1.2등급 정도가 평균선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정리했던 대로죠. 교과 전형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일단 교과 전형은 누가 지원해야 되는가? 우선 첫 번째,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 당연하겠죠. 그런데 생기부가 평범한 학생 무슨 뜻이냐면은 너무 소심해.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 안 하고 그냥 또 창체 활동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반장 부반장 내가 무슨 반장 부반장을 하겠어. 너무 소심하게 얌전히 조용하게 내신 관리만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학생들이 사실은 이 교과 전형에 굉장히 유리한 학생들입니다. 두 번째, 내신 성적은 좀 부족하지만 수능을 자신 있는 친구들 있죠. 그럴 경우에는 높은 수능 최장력 기준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뭐 앞서서 고려대학도 그랬고요. 물론 고려대학은 내신도 좋고 수능도 잘 봐야 되겠지만 홍익대학교라든가 이런 대학들 또는 이제 뭐 작년에는 뭐 성신여대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요. 내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수능 최저만 통과를 하면
합격의 가능성이 있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수능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학보다는 학과, 전공을 좀 중시 여기는데 별다른 활동이 없는 친구들, 꼭 어떤 학과에 내가 합격해야겠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학생들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학과들은 이제 보통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학과들인데 대학보다는 나는 내 점수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꼭 이 학과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도전해 보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네 개 대학에서 학교장 추천이 있었죠.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은 뭐 노력도 했고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는 거겠죠. 경쟁률도 낮고 합격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교과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아까 평균적으로 2등급대가 붙었다니까 한 3등급 초반 아니면 2등급 후반 이 학생들은 약간 부족한 거죠. 여기서 부족하다고 해서 2등급대가 붙는 학교에 5등급, 6등급대 학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2등급대가 붙는 학과에 내가 한 2.5, 2.6, 2점 후반인데 면접에 내 자신 있어. 그래서 1단계만 통과하면 또는 면접 점수가 합산이 되면 나는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학생들은 면접이 있는 교과 전형에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교과 전형과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바로 그 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우리가 나중에 굉장히 학과별로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지만 오늘은 이제 교과 전형과 대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성적대별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요소들, 대표적으로 인성, 발전 가능성 같은 거, 우리 역량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실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적은 좀 부족해도 여기서 또 성적이 뭐 크게 부족한 건 아니고 내가 저 친구보다 한 문제는 더 틀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과목에서 내가 저 친구보다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역량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내신 성적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역량을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정성적이라는 말은 이제 좀 약간 주관이 들어간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일단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만으로는 이제 합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활동과 기록이 생기부에 전혀 나와 있지 않다면 이건 그냥 교과 전형 써야겠죠. 예, 합격할 수 없는 전형 바로 그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내신 성적이 높다고 해서 합격하는 전형은 아닙니다. 그럼 내신 성적이 높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교과 전형이었죠.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이 높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은 아닌데 최근의 경향들을 보면은 내신 성적을 상당히 많이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너무 낮으면 또 합격의 가능성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학마다 평가자의 주관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고 또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반영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이후에 우리 대학을 4년 동안 공부해서 마치고 졸업을 하면 사회에 개인의 능력보다는 사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우리는 4년 동안 키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학은 고등학교 때부터 공동체 생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인재상이라고 하는데 이 인재상은 대학별 인재상이 있고 학과별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상에 따라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이 다를 수가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도 우리 교과 전형처럼 그 유형을 좀 분류해 보면요, 그렇게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부 교과 전형 아까 조합이 되게 많았는데요.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은 조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대표적인 게 이제 서류 100% 전형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보통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가 이제 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 없이 서류만 가지고 선발하는 대학 등이 있는데요.
많지 않습니다. 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숙명여대 뭐까지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학교. 이게 사실은 같은 유형인데 수능 최저가 있다 없다 차이만 있거든요. 두 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화여대와 홍익대가 이제 수능 최저를 걸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 서류로 1단계 3배수에서 5배수 정도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해서 선발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학교들이 이제 보통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시립대, 한국외대, 건대, 동국대, 국민대, 숭실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다 그러면 보통 이게 이 부류가 가장 많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여기는 되게 단순하게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쪽 부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서류와 이제 교과를 같이 보는 이런 학교가 있는데요. 교과 비중이 5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종합전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건국대 학교장 추천, 한성대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건국대 학교 추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것도 학교에서 추천장을 받아와야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름이 학교 추천이라고 이름만 그렇게 붙인 거예요. 전형 명칭인 거예요.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건대 학교 추천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 역시 아까 교과 전형처럼 고등학교에서 우리는 이 학생들을 그 대학에 지원시키겠습니다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는 그런 전형이죠.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아주 대표적이죠.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각 학교마다 두 명 지원할 수 있고요. 연세대 면접형이 있어요. 연세대 면접형은 학교 인원의 3%까지 추천이 가능하고요. 경희대 고교연계는 학교당 한 6명 정도 이제 추천을 해주게 되죠. 그밖에 뭐 동국대, 국민대, 인하대, 가톨릭 의대, 가천의대 등이 학교장 추천으로 학생부 종합을 운영하고 선발하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내신 성적에 따른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1에서 2등급 사이, 1.1부터 있고요. 1.1도 있을 거고, 1.9도 있는데, 한 그 등급대 학생들, 등수로 얘기하면은 반 1등, 최소한 학급에서 1등 하는 학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학생들은 어디를 쓰면 좋을까, 어떤 전형을 쓰면 좋을까, 그 학생들은 사실은 뭘 해도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조금 이제 우리가 나눠보면요. 내신은 1.2등급인데 1에서 2등급 사이인데 수능도 잘 봐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수능 최저가 높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자신 있게 쓰면 좋겠습니다. 고려대, 이대, 중대, 시립대, 외대 등 이런 데 써볼 수가 있겠고요. 수능 성적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이 수능 성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고등학교가 어디예요? 그렇죠. 바로 과학고, 영재고 이런 학교들이잖아요. 그 학교 학생들은 수능 되게 못 봐요. 왜냐하면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이 수능에 맞춰져 있지 않고 실험 실습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이제 활동 쪽에 맞춰 있다 보니까 중학교에서는 굉장히 공부를 잘했지만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수능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능을 보면은 수능을 잘 못 봐요. 그런 경우 이제 수능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능은 좀 부족하지만 활동이 풍부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 내신 성적에 수능은 부족하지만 활동이 풍부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도전해보면 좋겠죠.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같은 학교들을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도 부족하고 활동도 부족하고 그럼 답이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내신만 좋잖아요. 이럴 때는 대학을 확 낮추셔야 돼요. 그래서 광운대, 명지대, 세종대 등을 넣어야 되죠. 왜? 이 대학들도 상당히 정시로 가면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능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 내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붙어야 되거든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요 급까지 대학을 써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가장 많은 어떤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전형 가지고 고민이 가장 많을 2, 3등급대 학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3등급대 내신 나쁜 내신 아니에요. 반에서 2, 3, 4, 5 등 정도 하는 아주 나쁜 학생들 아닌데 우수한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 수능 성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무조건 지원하셔야 돼요. 뭐 대표적으로 이화여대, 홍익대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고려대학교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합격선이 나옵니다. 합격자들이. 그다음에 수능은 부족하지만 활동이 풍부한 2등급대 학생들 진짜 많거든요. 이 학생들은 6개의 카드를 잘 활용해야 돼요. 내가 꼭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요. 그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대학으로 6개 만드시면 안 되고요. 그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낮은 대학, 그보다 조금 더 낮은 대학 해서 자기가 정시로는 갈 수 없는 그 대학까지 생각해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고요. 수능도 안 나오고 활동도 부족한 내신이 좋지만 어정쩡한 이 성적대 학생들은요. 생각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일단 수능 공부 좀 열심히 하시면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의외에 이제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는 학생들이니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대체로 그냥 이 성적만 가지고 이 내신만 가지고 수능에 구애 없이 내가 그냥 도전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서울 소재 대학에 있는 좀 낮은 학과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꼭 가고 싶은 학과가 있으면 수도권 소재로 이제 확장을 해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등급대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도 굉장히 층이 두텁죠. 많고. 근데 이 학생들도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일단 이제 수능이 좋은 학생들은 학생부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신은 뭐 예를 들어 한 중앙대 정도를 가고 싶은데 이 성적대를 가지고 학생부 종합을 써도 또 교과를 써도 쉽지가 않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수능이 잘 나온다면 정시 끝까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논술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반면에 또 이 학생들 중에서 이제 활동이 풍부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은 대학의 눈높이를 조금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을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서울 소재의 중하위권 대학이나 수도권 소재 대학들을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자신의 활동을 최대한 좀 어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성적만 갖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학생들은요. 여러 가지 또 그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학생들에게 장래의 어떤 취업률이라든가 좀 이렇게 전망이 있는 좀 지방 소재 대학들을 추천을 해드려요. 실제로 또 그렇게 해서 간 친구들이 4년 뒤에 오히려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간 친구보다 더 사회 생활을 할 때는 잘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 성적대 학생들 전공을 고려한 지원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5등급대 학생들부터는 왜 안 알려주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오늘 다룬 내용이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4등급 이하, 그러니까 5등급 이하의 성적대 학생들은 학생부 중심의 전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3등급 이내 정도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보시고 또 앞에 스텝 2하고 같이 연결해 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잘 찾으시고 합격의 그날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